1530회입니다. 지금 법령적으로 지금 계속 해가지고 빼는데, 1529회는 그 농수산물 분지관리 법령을 개락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법령, 경매사 법령 212페이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수산물유통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하면서 저도 지금 감을 잡아야 되니까 1조 목적. 이거는 해수부 장관이 그 소감 붙습니다. 수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수산물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구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 결국은 생산자 소비자 보호 금융경제 발전, 이게 목적입니다.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수단이 뭡니까? 유통체계의 효율화,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존의 4,6단계를 4단계 하겠다는 거고, 유통체계의 효율화,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그러니까 수산물의 검사, 그러니까 검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가지고 4단계 확립해가지고 수산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생산 소비자 보호하고 금융경제 발전한다. 이게 목적이니까 결국은 이 목적에 생산 소비자 보호, 금융경제 발전, 유통체계 효율화, 수산물 이력제, 그리고 기존의 4단계, 6단계, 기존의 6, 7단계를 4단계, 6단계, 이 내용, 그리고 식품 수산물 안전성 검사, 이 내용이 수산물 유통법의 내용들입니다. 1조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한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에 딱 보니까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다. 소금 제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수산물 유통 산업이란, 수산물 유통 사업자란, 산지 위판장이란 이런 말이 있고요. 산지 중도면이란, 산지 매매 참가인이란, 산지 경매사란, 수산물 전자거래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지 경매사는 해수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지 경매 자격에 합격하고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국가 지자체의 단체의 책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른 법률 관계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특별법입니다. 우선한다.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관계조항 행정기관에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그러고 나서 기본계획에는 1호에서 8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시행계획 실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해수부 장관은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는요, 특별시, 강력시, 시, 도지사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이제 시행계획이 연도별 계획이라 하거든요. 그 관할 지역의 특성에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 유통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추진하는 건 뭡니까? 강력시입니다. 강력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 제주특별시 자치도에 따른 행정시장 포함 및 군수구청장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는 건 구청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해수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기본계획과 연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법에 정기조사, 수시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의 범위 이렇게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9조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해수부 장관의 결정의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수산물 유통발전 심의회입니다.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발전위원회의 시행령에 보면은 구성이 있습니다. 1명 포함해가지고 11명에서 20명인데, 장 포함해서 11명, 20명이지만 남녀 성별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장은 호선하고요. 보통 기간은 3년입니다. 간사 1명을 두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개설 10조입니다. 그러나 시장구청장이 허가를 받지만 결국은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업무구정과 운영관리 계획을 첨부해가지고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업무 구증을 변경할 때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위판장을 폐지하려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공고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판장 폐쇄.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 개설구역은 어촌의항법에 따른 의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그 밖에 의행물 양육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하여 고시하는 지역. 위판장 허가 기준, 위판장 개설자의 의무, 그 다음에 13조의 2 수산물 매매 장소의 제한. 이게 이제 이 13조 2가 올해 수분사 2차가 나왔습니다. 임의상장제죠. 임의상장제. 임의상장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13조 2에 보면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 고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수부령에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임의상장제에 반대되는 강제상장제입니다. 단 매매장소에 제한하는 시행구칙에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입니다. 단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합니다. 이게 지금 임의상장제와 강제상장제의 근거 법조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조 3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렇게 됩니다. 식품의약품부 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합니다. 14조 산지 중도민의 지정입니다. 산지 중도민 업무를 하는 자는 개설자의 지정을 받습니다. 매매 참가인의 신고도 역시 개설자에게 신고합니다. 산지 경매사의 인면 업무는 개설자는 위판장에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수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경매사를 반드시 도해야 한다. 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시험을 딴 사람은 그리고 일정한 자격의 비성년 후견인이라든지 비한정 후견인이 되면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벌칙이 되고요. 산지 경매사의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경매 우선순위 위판장에 산지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해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정가 수입매매 가격 협의, 정가 수입매매 가격 협의. 이게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전법하고 다르다 그랬죠. 1, 2, 3은 갔는데 4번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지경매사는 행법 129에서 132조까지 적용할 때는 공문을 본다. 아까 전에 이 뒤에도 있었죠. 뒤에 32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 220페이지도 있습니다. 예, 같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무원 준용은 129조, 130, 131, 132조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부정처사, 사후 수뢰, 알선 수뢰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구칙 산지 경매사 임명. 개설자는 위판장에 1명 이상의 산지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가 시스템만 제대로 되면은 취직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고 나면은 임명한 날로부터 산지 경매사를 임명한 날로부터는 위판장 개설자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15일입니다. 유통가격 안정법은 30일이죠. 2명 이상 임명하고 30일 내에 개설자에게 보고하죠. 보고합니다. 통보, 보고. 또 용어가 좀 헷갈려 버렸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저도 지금 용어들이 앞으로 법은요, 법 용어가 하나 빠지잖아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만큼 그냥 어리부리 해가지고 통보냐, 통지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면 틀린 겁니다. 출하자 신고, 경매사 임명, 개설자에게 신고입니다. 신고. 예. 30일 임명한 날부터 개설자에게 신고입니다. 앞 84페이지입니다. 개설자 30일 신고입니다. 근데 수산물 유통법에는요 15일 이내에 시장 구청장에 통보합니다. 220페이지입니다. 15일 내에 구청장에게
등에게 통보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는 그 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의 농수산법은요, 2명 이상 연간 물량, 연간 거래 물량을 해가지고 2명 이상으로 하되 업무 구성의 수를 정해서 임명한 후에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신고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조 위판장 수산물의 수탁 판매. 역시 농수산법과 같습니다. 수탁 판매가 원칙입니다. 외적으로 상장 수산물에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탁 판매에 의해 시행구칙.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이렇다. 수산물 수매에 필요하다. 법에 따라서 원활한 유통 가격과 가격 안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 등등입니다. 그러고 나서 외적인 어떤 수탁 판매 예외는 3년간 보관합니다. 수탁 거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막 준대에서 받는 게 아니고 판매 금지 대상 수산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유통 금지된 수산물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해수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해가 출하된 수산물도 받으면 안 되겠죠. 출하 계약을 위반해서도 안 되겠죠. 해수부 장관이 정한 수산물 국익에 따르지 아니했어요. 포준국에 안 따랐으면 수탁 거부할 수 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장되지 않는 수산물의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요, 산지 중농매는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하는 경우는 위판장 개설자가 시장구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판장 개설자가 시장구수 구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산지 중동민은 비상장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지 중도매인 간에도 거래도 못합니다. 다만 시장구수 구청장 허가를 받을 때는 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그 내부적 얘기는 다 문제고요. 그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판장 수산물 매매 대금입니다. 경매, 입찰, 정가, 수입 매매할 때는 방법으로 매매합니다. 다만 출하자가 선치, 선상, 견본 매매 등 해수부 등 시행구칙에 정하는 바에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도 있다. 경매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으로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해수부 등 시행구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2차 모의 경매는 전자식 2개, 수지식 2문제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전자식 경매에 의해 이렇게 있고요. 위판장의 공시입니다. 위판장 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물량,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위판장의 평가는요, 시장구수 구청장은 위판장을 평가합니다. 위판장 개설자는요, 산지 중도민을 평가합니다. 이 정도 해가 넘어가겠습니다. 22조 위판장의 개수 보수 지원도 가능하고요.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그리고 23조 시장구수 구청장은 위판장 개설자로 하여금 재산 상태라든 업무 집행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입니다. 그 다음 명령도 시장구수 구청장이 위판장 개설자에게 명령도 합니다. 허가 등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6조 3, 4, 5항이자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시행구칙 24조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행위 처분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데 정리한 걸 지금 찾지를 못해가지고 인쇄 원고로 넘겨야 되고 바빠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올렸습니다. 다른 책은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개설자의 이제 행정 처분은요, 법에 따라 의무 이행하지 않았으면 경고, 업무 정지, 업무 삭고, 업무 정지 1개월 삭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지 경매사 행정 처분이 있고요. 산지 중동면 행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자, 4장. 입출조 수산물 이력제. 아까 전에 이제 농수산 분지관리법은 농산물만 있었죠. 이 이력제는 이쪽에 이사 봤습니다. 입출지랑 다음 각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물의 생산, 수입, 판매까지 각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이력주소 관리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에 등록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주소 관리 대상, 품목과 등록상, 그리고 등록할 사람도 있지만 등록 대상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은요, 국민 건강을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 구명,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내 식재활에 미치는 큰 수산물, 그 밖에 지급 방법 유통경영에 고려하여 이력 주제가 필요하다고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은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해수부 정액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는 사후 이후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또 신고합니다. 변경은 신고한다. 자, 그러면은 다 등록하는데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등록의 의무 면제 대상, 행상, 노점상, 부가가치법, VAT법 시행령에 노점 행상, VAT 면제 대상이거든요. 유통업체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거래, 소비자가 우편 등을 통하여 직거래할 때, 이럴 때는 등록 대상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력주가 수산물의 포시, 금매,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요. 유효기간 3년과 10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은 5년입니다. 양식 어디 갔죠? 네, 양식은 5년입니다. 그 다음 이력주가 추적관리의 자료 제출, 그리고 이력주가 등록의 취소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조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포시 금지, 이력포시 수산물의 사후관리, 그 다음에 5장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35조 골드체인,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수산물의 좋은 유통체계 등의 구축 골드체인입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모든 유통 단계에서 좋은 유통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단가고 상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한다. 하루 선호 냉동수산물의 보존 방법에 따른 유통위생관리 기준, 좋은 유통 등을 위해서 유통시설의 시설 기준 마련 모니터링, 좋은 유통 등에 위한 운송 기준, 그 밖에 수산물 좋은 유통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86조 수산물 의예구 위생관리 기준, 그리고 37조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위반하여 포획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은 그 불법 수산물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39조 계약 생산입니다. 그 해수부 장관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 수급의 적절한 유통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조항에 생산자 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의 계약 생산, 계약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포정계약이라든지 뭐 선취계약 이런 걸 아까 농수산법에 있었죠. 그와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 출하를 장려합니다. 가행생산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금을 가지고 사야 됩니다. 해수부 장관이 관리해 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금은 어떻게 나중에 되고, 비축 사업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비축을 사업을 합니다. 수산발전기금으로 합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비축 사업의 자금의 집행은요, 수산업어촌발전기금부에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을 비축합니다. 수산업어촌발전기금부에 따릅니다. 결국은 이 법 저 법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한 개 한 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조 국외가 촉진이고요. 국외가 촉진은요, 시행구칙에 보면요, 농수산품질관리법 5조 포준국외 있었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조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직거래 활성화 지원하는 단체는요, 소비자 단체도 가능합니다. 넘어가고요. 48조 소비지 분석물류센터, 이제 4단계가 나옵니다. 49조 수산물 산지 거점 주소센터, 생산자. 49조 수산물 산지 거점센터, 48조 수산물 소비자 분산물류센터, 그 다음에 분산도매물류센터, 소비자, 이렇게 4단계로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게 48, 49조입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조 수요개발, 그리고 51조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52조 전자거래, 아까 전에 농수산법이 뭡니까? 72조 이항인가 그 전자거래 있죠. 이것도 52조의 전자거래 활성화가 있습니다. 35조 수산물 유통 협약의 설립, 해수부 장관 인가를 받습니다. 54조 유통 관련 단체의 설립, 해수부 장관의 위판장 등에서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 설립합니다.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 육성, 해수부 장관은 유통 전문 인력의 육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진금, 시장구조구청장은 위판장 개설자가 잘못했으면 업무정지에 가름하여 1호 내에 가진금을 때립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를 보고요. 그 다음 시장구조조정은 나입할 때까지 지방 세배 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가진금은 위판장에 산지 위판장 개수자가 1억 원 이하의 가진금이 부과됩니다. 가진금의 부과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하지만 연간 거래액의 100억 미만은 4만원입니다. 최저 1일당 하루당 가진금. 그러니까 1,500만원, 1,500억 원 이상은 1일당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7조입니다. 청문입니다. 시장구조조장은 산 또는 위판장 개설자가 권리를 줬다가 권리를 뺍니다. 그럴 때는 청문합니다. 산지 경매사의 면직을 할 때도 청문입니다. 산지 중도 민원을 지정 취소할 때도 청문합니다. 그리고 개설허가 같은 거 취소, 해당 시설 폐쇄할 때도 청문 가능합니다. 수산물 1억제 판매 조치라든지 등록 취소할 때도 청문이 합니다. 자, 58조 권한 위임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해수부 장관은 일정하게 일부를 권한 위임합니다. 수협 같은데 권한의 위임 또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을 하는 게 있고요.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의 유통 전문 인력을 육성에 대해서는 위임합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실태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실태조사를 위임합니다. 산지경매 자격증 발급 같은 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임합니다. 지금 한국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죠. 위탁되어 있죠. 해수부 장관은 각 업무는 수협 조항에 또 위탁을 합니다.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은요, 산지경매사 조항에서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은 비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축사업은 수협 조항이나 지구별 수협 등의 가공 수협에 위탁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다음 위탁자는 위탁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다 각국 상해 정하에 위탁한다. 대상 수산물의 품목수량, 품질국의 가격, 판매 방법 등을 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간부에 고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벌칙입니다. 59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요. 특이합니다. 3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은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자, 농수산법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없었죠. 근데 수산물유통법은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수산물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1억 포시를 해가지고 거짓으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판매합니다. 3년입니다. 수산물 1억 추적관리에 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과 이나 수산물 유통 1억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면 역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입니다. 1억 포시 수산물이 아닌 수산물과 수산물을 1억 포시 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잘못 인식하게 광고하시면 역시 3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2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 개설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아까 비축사업을 했을 때 그거는 1년이군요. 하여튼 2년짜리가 있고요. 개설자 허가 받지 않고 개설했으면 2년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1년입니다. 산지등면이 지정이 돼서 어긴 사람. 그리고 여기 있네요. 61조 1항입니다. 11항입니다. 61조 11호입니다. 수입 추천을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입니다. 근데 농수산법은요, 용도의 사용은 2년입니다. 제가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해야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찍어버리는데,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칙을 들어갔습니다. 벌칙이 여기 있네요. 2년 2천만원 있거든요. 5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법 86조입니다.
다음에 각고에 해당하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5조에 따라서 수입 추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용도 외 용도로 수입 농산물을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년입니다. 이제 뒤에 수산물 유통법에는 249페이지거든요. 249페이지는 1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농수산법에 그 용도 외 사용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입니다. 앞에 51페이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니까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벌 구정이 있고요. 가트로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가 있고요. 500만원 이하의 가트로가 있습니다. 유통기록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보면. 근데 가트로에 대한 부과 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그 251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1페이지까지 수산물 유통법을 비교하면서 끝을 냈고요. 다음에는 제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11시가 됐기 때문에 강주도 갔다 왔고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피곤해가지고 입이 이제 많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야 되고요. 지금 내일은 제가 또 다시 저녁에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강의를 찍을지 안 찍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하여튼 1530회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